유아교육 공공성 이렇게 좀 이런 질문 필요해요라고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희가 아이들 보시면 요즘 부모님들도 굉장히 바쁘시죠. 그리고 아이들도 어느 머무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엄마들은 너무 어린 시기에 아이들이 막 바뀌게 되면서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양육 방법에 대해서 모르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많이 머무르면서 유치원에서 선생님들은 이 아이들 보는 시간이 길어지죠. 선생님이랑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또 아이들은 매체에도 많이 노출이 돼요. 요즘에 식당 같은 데 보면은 아이들 밥 먹을 때 어때요? 이런 거 자주 보셨을 것 같은데 엄마들은 다 밥을 먹고 있죠. 그런데 아이들은 물돌이 탭을 보고 있어요. 그런 거 볼 때 아이들이 그 탭을 보는 시간에 엄마랑 동료가 치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참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일방향 의사소통이 되게 익숙해집니다. 그 유치원에 오면 아이들이 이제 단체 생활을 하면서 애로점이 있죠. 다 몇 번가 안 오는데 나눠서 써야 되죠. 그런데 우리 그럴 때 선생님들 생각하죠. 그건 안 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기보다는 먼저 공감해 줘야 돼요. 선생님도 공감해 주시려고 이제 다가갑니다. 그래 속상했어? 친구한테 이거 내거니까 나 이거 조금 있다가 줄 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말해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아이들 반응이 되게 두 가지예요. 가서 줘 하면서 때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못 다가가고 그냥 이렇게 덜덜덜 떨면서 말을 못해요. 자기 표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상당히 되게 가슴이 아플 때가 뭐냐면 아까 교수님 계속 말씀하셨는데 어떤 여기서 다 말하는 것들이 같아요. 아이들이 제대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화내지 않고 나를 표현하고 또 다른 사람이 말한 것도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화내지 않고. 그게 되게 중요한데 아이들이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기다리지 못해요. 왜냐면 이 반응이 팍 나오는 매체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거든요. 이거를 팍팍 터지는 것 같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아이들 머릿속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 그래도 공감해 주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그래서 극단 유아수 줄여달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아이들에게 엄마랑도 오래 같이 못 있고 또 매체랑 많이 노출이 되고 이런 친구들에게 어쨌든 이 인생에서 뻐근하게 친구가 되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지금 교실에 작년까지만 22학년까지만 해도 7살 26명 혼자서 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26명 혼자서 보면서 속상했어, 화가 났어, 너가 그렇게 하고 싶었어 하고 기다려주고 눈 마주치고 마음을 보다듬어주고 이런 거 할 수 있을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거기다가 만 3세는 지금 현재 23학년도는 14명에서 18명 있어요. 만 3세라고 하면 우리나라 나이로 5살이고 태어난 지 3년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14명에서 18명이 앉아있는데 그 분들은 자기 화장실 간 거 이렇게 바지를 벗고 팬티를 벗고 이거 못해가지고 어느 날 싸기도 하고 그냥 한 번에 확 올리느라고 미처 팬티는 못 올리고 바지만 올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선생님들이 편안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애들 잘 봐주고 이 인생에 뻐근하게 있어주고 싶어서 극단 유아수 좀 줄여주셨으면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공감하시죠, 선생님들은. 아까 전에도 저도 잠깐만요. 이렇게 조금만 듣고 가실 줄 모르고 제가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율, 균형, 미래, 이런 거를 이제 경기도 교육청에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경기도 교육청의 국립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면서 가장 좋았던 게 자율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유롭게 아이들한테 종이 사서 줄 수 있고 앞면, 뒷면, 큰 거, 작은 거 막 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 철학대로 제 교실을 잘 운영해보고 싶을 때 굉장히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근데 저는 그닥 스마트한 사람을 못 돼가지고 국립유치원에 들어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한 3년 동안 일영진에서 차가운 도시락을 먹으면서 계속 떨어졌어요. 그러다 이제 3년쯤 붙었는데 얼마 전에 이 유보통합과 관련해서 중앙일보 기자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너는 경력이 몇 년이니?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립에 들어오지는 18년이 됐습니다. 그 전에 이정 경력이 있죠. 이정 경력이 있으니까 이제 20년 훌쩍 넘었네요. 그런데 유보통합에서 그런 말이 나왔을 때 참 슬펐어요. 저는 정부 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노량진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열심히 준비를 했죠. 그리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보통합에서 1년 혹은 어떤 제도를 거치지 않고 된 그런 교사들하고 똑같이, 그러면 그건 유보통합에서 바라는 정말 아이들이 원하는 교육, 수준 높은 진로권 교육을 출발점 선상에서 동일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냐? 그럴 수 없겠죠.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물론 임용을 공부했다고 해서 아이들 많이 배웠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삶의 지식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실천적 교사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같다라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이들하고 많이 공부했고 그것 때문에 외롭고 슬펐고 힘들었고 뻐근하게 같이 있어주려고 했던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었기 때문에 이것은 아이들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수를 치실 거면 한성님한테 수집을 해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돌봄 기능 강화라고 썼는데요. 돌봄 기능만 강화돼서는 안 되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 쓴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올해 교육청에서 저희 아침 돌봄, 저녁 돌봄 하라고 일금 500만 원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이 안 나오는 일입니다. 모자라요. 다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거 전에 시스템을 줘야 됩니다. 시스템.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게 돌봄 기능을 강화를 하려면 시스템을 줘야 되는데 인력을 줘야 돼요. 그 학교 배영조 지킴이 사업은 교육부 사업이에요. 그래서 17개 시군에서 이제 하는데 경기도가 15,000원 주고 있다가 16개에서 18,000원 줘서 지금 3,000원 올라가셨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유치원에도 지속적으로 돌봄해 주실 수 있는 인력, 그걸 박아서 주시고 아침 돌봄만 하는 데는 아침 돌봄만 하는 만큼, 아침 저녁 다 하는 데는 아침 저녁 다 하는 만큼, 저녁 하는 데는 저녁 하는 만큼 일단은 시스템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하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잘 할 수 있고 아이들도 편안하게 있을 수 있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방과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스템에 대한 얘기 계속 하는데 지금 올해 건강 간식 경교연에서 그거 주시라고 굉장히 많이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주는 방식이 초등과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쓰리고 자르고 할 거 없이 그냥 탁 주셨으면 좋겠는데 돈으로 주시니까 우리가 그거를 다 계산을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공립유치원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저도 1, 2, 3, 4학급 다 있어봤는데요. 1학급에 있으면은 이걸 하면은 돈이 오면 어떤 거부터 해야 되냐면 가게에 전화를 해가지고 오늘은 딸기가 얼마예요? 이런 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 갖고 와서 선생님이 풀러가지고 다 오리고 쓰리고 해가지고 애들 줘야 되는데 언제 아까 전에 얘기해줘서 행정에 미치고 막 저희는 모든 것에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육전 선생님도 저 같은 경우에 괌에 갈 때 입국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입국 수속을 못해가지고 우리 신랑은 여기서 있고 제가 저쪽 안까지 계속 저를 더 깊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사람은 지문이 없다. 핑거프린터가 없어서 입국이 안 된대요. 저는. 그래서 우리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이 가서 이 사람은 굉장히 일을 많이 해가지고 지문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범죄 그런 게 아니고 되게 일을 많이 해서 저 진짜 그래서 저는 그 동사무소에서 이거 지문으로 증명서 발급 못 받는 일인 중에 한 명입니다. 해마다 지문이 바뀌어서요. 맨날 놓치고 따리고 막 이래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부분. 그래서 급식, 간식 지원해 주시고 학교에서 급식실 다 있잖아요. 그러면 방중 근로할 수 있게 열어주시고 교섭해 주시고 그래서 아이들 도시락 먹지 않고 급식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해달라는 거고 통학차량도 주실 거면 돈 다 주셔야 돼요. 그리고 통학차량 관리할 수 있게 그렇게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그 원고의 압박이 있어서 굉장히 쫄렸는데 이거는 그때 10월달에 교육감님 만났을 때 다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부분도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한 아이가 바로 자라기 위해서는 모든 공동체가 협력을 해야 되죠.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선생님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갑자기 어울림 예산이 영원히 늘었습니다. 어울림 교사들 그동안에 연찬하면서 배움의 공동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내려왔었는데 갑자기 0이 됐어요. 그래서 0이 됐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배움의 공동체를 조직해요? 라고 하니까 그냥 조직해 돈은 안 주는데 그런 얘기를 다시 들었어요. 근데 학점화는 시켜줄 수 있어. 무슨 얘기야? 학점 필요 없는데. 그래서 배움의 공동체가 돼서 아이들이 정말로 재밌게 잘 살 수 있게 선생님들이 연찬하고 서로 내가 이거 알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해볼까? 라고 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또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지원, 공공성 강화는 결국은 시스템 확보예요. 관리 체계를 해주셔야지 그 울타리 안에서 많은 생태계 환경들이 자라날 수 있겠죠.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고요. 그리고 교사들은 연구하고 전문성을 갖춘 교사. 아이들한테 자기의 그 인생을 뻐근하게 내주면서 친구가 돼줄 수 있는 선생님. 그런 선생님이 돼야겠죠. 그리고 아까 이스라엘 교육 말씀하셨는데 부모님들 교육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보시는 만큼, 느끼는 만큼 아이들은 잘할 수 있고 부모님이 하시는 거 유치원에 와서 똑같이 해요. 그래서 어젯밤에 무슨 말 하셨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애들은. 그래서 제대로 된 양육에 대한 그런 것들 지원해 주셔서 아이들이 밝게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고 제가 쓰고 싶은 말은 많았는데 조금 거기다가 이렇게 써서 이야기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